지금부터 수사를 받게 된 공익제보자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군인이 훈장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군대 생활 하고 싶었는데 이쪽에서는 수사하고 쫓겨나십시오 하는데 2008년에 군납 비리를 고발해서 훈장을 받은 김영수 당시 해군 소령입니다. 김 전 소령은 전역 후에도 공익제보와 관련된 일을 해왔습니다. 2018년에 JTBC가 보도한 대북 확성기 비리도 그의 공익신고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군은 그가 권익위에 신고를 하면서 기밀을 누출했다는 이유로 최근에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유선희 기자입니다. 2018년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은 국민권익위에 대북 확성기 납품 비리를 공익신고했습니다. 144억 원을 주고 도입한 확성기의 소리는 전파 기준인 10km의 절반밖에 뻗어가지 못했습니다. 날씨가 나쁘면 북한 땅에 닿지도 않았습니다. 수억 원대 뒷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형 비리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국군 심리전 단장과 작전과장 그리고 업체 대표 등이 구속되는 등 10여 명이 사법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 전 소령에 대한 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괜히 문제를 파헤쳐서 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만 떨어뜨렸다. 옳은 일을 했다라고 하지만 거기로 돌아오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비난이라고 보면 되고요. 급기야 지난달 25일에는 안보지원사령부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부패 방지를 위한 국가기관인 권익위에 비리 사실을 알린 것이 군 기밀 유출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군은 휴대전화와 이메일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권익위는 기밀 유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공익신고를 할 때는 비밀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보장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보지원사는 민간인인 김 전 소령 모르게 휴대전화와 이메일부터 들여다봤습니다. 처벌할 수 없는데 왜 신고했냐는 JTBC의 질의에 국방부는 책임 감면 조항이 있는 건 맞지만 신고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처벌은 안 되지만 수사는 하겠다는 겁니다. 처벌권은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은 해. 이게 지금 궤변이에요. 국가 공무원들의 비위라면은 그것을 신고하는 것이 어떻게 비밀이 되겠습니까? 도둑질도 국방부가 하면 군사기밀이냐는 거예요. JTBC 유선입니다. 김 전 소령의 공익신고가 아니었으면 확성기 비리는 묻힐 뻔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 JTBC가 입수한 공소장을 통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처벌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군이 수사를 시작한 이유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수사한 내용이 담긴 공소장입니다. 브로커가 확성기 업자에게 거금 결제했다, 맨몸으로 접대했으니 홀딱 벗고 딴소리는 안 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렇게 접대받은 건 납품 담당 군 관계자였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의원, 국군 심리전 단장과 작전과장 등 대북 확성기 비리와 관련해 오간 뇌물은 4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19차례 성능평가 중 17번 실패한 확성기는 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공익신고자인 김영수 전 소령은 국방부에 업체가 챙긴 부당 이득 수십억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그 대신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낸 공익신고자의 휴대전화와 이메일부터 들여다봤습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받는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김 전 소령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건 휴대전화 등으로 제보한 이들이 누군지 군이 다 알게 됐다는 점입니다. 공익신고자는 처벌이 안 되는데 굳이 군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건 결국 정보 수집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모든 군 비리들이 그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한번 털어보자 이거예요. JTBC 이지은입니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국방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를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전 해군 소령입니다. 나와 계시죠? 네, 김영수입니다. 예.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당한 것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하셨는데요.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저하고 이 비리 제보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현역도 있고 그리고 업무 협조를 많이 하는데 그러한 제보된 내용을 다 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북 확성기 외에도 제가 추적하고 있는 게 야간 투시경이라든가
이런 군납 방산 비리 사건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서 다 알게 됐다는 것, 그리고 저한테 알려준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됐다는 게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군에서 어떤 걸 들여다봤는지는 전혀 들으신 바가 없으십니까?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어떤 점입니까? 그러니까 이메일을 들여다봤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어디까지 봤는지를 모르겠고요. 휴대폰에 클라우딩 파일을 받고, 그래서 저한테 언제부터 어떤 자료를 봤는지를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이고, 그리고 저와 계속적으로 업무 협조를 했던 이제 언론이나 국회나 JTBC도 저하고 업무 협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자체를 제가 모르겠다는 겁니다. 예. 이번 사건의 경우에 군의 입장을 보면요. 처벌은 안 되지만 수사는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결국에는 나중에 수사 중단으로 갈 수도 있고요. 뭐 기소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수사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이 군납 방산 비리에 관련되는 이런 정보를 이 수사를 빌미로 해서 가져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제가 그걸 제출을 요구를 해도 군에서는 절대 주지 않을 겁니다. 예. 군은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15년 전부터 군납 방산 비리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했고요. 그 추적하는 과정에서 노하우가 많이 생겼고 정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국방부에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어떤 비리에 대해서 이런 신고나 추적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털어보자. 김영수가 도대체 뭘 갖고 있는지, 그러한 의심이 상당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